그 예비 대학생 A씨를 쳐서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최근에 중학생 8명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훔쳐서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160km 정도로 운전을 해서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예비 대학생 A씨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비 대학생 A씨를 쳐서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중학생들은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중학생들이 만 13세가량이었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범죄로서, 형벌로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중학생들이 SNS에 운전을 직접 안 했으니까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학생들이 성인이었으면 운전을 한 사람과 운전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 이 두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공범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절도죄, 당연히 같이 훔쳤으면 혹은 훔치도록 시켰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마찬가지로 운전자뿐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사람도 그 운전을 부추겼다거나 시켰다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 뺑소니죠. 당연히 사람을 친 부분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즉 성인이었으면 중학생 8명 전원 혹은 일부가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 법상 나이에 따라서 규율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년법상으로는 만 19세 미만, 즉 0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취급이 됩니다. 20살이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18세인데요. 그러니까 대학생 신입생은 법상 소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0세부터 만 13세까지는 형벌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중학생 3학년이 생일이 안 지났으면 형사 미성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벌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느냐? 처벌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고 불려요. 즉 소년이기 때문에 벌을 주기보다는 좀 더 교화를 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아무리 강하게 저질러도 소년원 2년이 최대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마 최대가 2년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법안으로서 형사 미성년을 낮추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만 13세까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만 12세로 낮추자, 이런 얘기인데요. 변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범죄 수준들도 올라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회의 변화에 맞게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회적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별개로 피해자 유족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좀 아쉬운 점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손해를 본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자체를 일종의 벌로 보는 거예요. 너가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큰 액수의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너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이런 관념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가 범죄 피해로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 손해만큼만 청구해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예비 대학생이잖아요.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시 수입이라고 하는 걸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벌 수 있었던 돈, 그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대학생분이 살아서 계속 일을 했다면 벌 수 있는 그 수입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학생이 나중에 커서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이 대학생의 향후 장래에 벌 수 있는 임금을 일용 노동자 임금 기준에 의해 산정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준에 의하면은 이 대학생이 살아있을 때 65세, 은퇴할 때까지 돈을 벌었다면은 약 3억 3,7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산정이 돼요. 그래서 3억 3,700만 원과 장례 비용 500만 원, 그리고 위자료, 어쨌든 총 4억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명 중 누구에게라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복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피해자 유족은 4억 원 가량의 돈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로서 변호사 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일종의 법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일반 국민 정서상
사람의 생명이 손해배상으로 환산됐을 때 4억 원이라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상 중학생 뺑소니 사건 다뤄봤고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거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변이었습니다.